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토론자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회의원 홍석준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및 고령사회의 헌혈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귀한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내 사령탑을 맡고 계시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회 정책적 고민을 통해 오늘 토론회를 주도적으로 만드신 홍석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정말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이렇게 헌혈 관련해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정말 그 거대 여당의 폭주에 온몸을 맞서 계시는 우리 조영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김기현 우리 의원님, 유승걸 의원님 등 우리 미래통합당 정말 상임이나 여러 바쁘신데 참석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와 같이 공동 주최해 주신 우리 박경서 우리 회장님 정말 평소에 여러 가지 적십자사 업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와 이렇게 뜻이 통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곳에는 정말 그 숨은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600회, 500회의 헌혈하신 분들도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헌혈만큼 숭고한 행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피를 나누었다, 혈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전을 해도 아직까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혈액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고령화 저출산을 앞두고 급격히 혈액 공급, 헌혈의 숫자가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헌혈은 역사적으로 보면 1903년 란트슈타이너가 ABO 혈액형을 개발을 하고 또 항응고제 등을 통해서 불과 이제 한 의학적으로 통용된 것은 한 100년 남짓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혈액을 대체할 만한 그런 어떤 상이 없는 가운데서 의학 기술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인간에게 소중한 것이 결국은 혈액인데 이 혈액의 필요성이 고령화 저출산 시대, 특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헌혈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중요성이 정말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혈액관리법을 개정 법률안을 우리 적십자사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지금 현재 냈습니다만 오늘 많은 좋은 의견을 받들어서 수정안을 내는데도 크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모든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노영균 교수를 비롯한 여러 주제 발표하신 분, 토론하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를 보는 청년이 하도 목소리가 우렁차서 처음에는 군에서 데리고 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나운서 지망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씩씩하게 해서 좋습니다. 우리 피 혈액은 생명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우리가 피 흘려 피땀 흘려 하는 것도 그런데 아마 그런 뜻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가 없으면 사람이 못 사는데 또 신이 묘하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은 건강한 사람의 피는 뽑아도 또 곧 보충되고 재생되어서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묘미인 것 같습니다. 간혹 신문지상을 통해서 헌혈한 혈액이 부족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또 코로나 이후에 헌혈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당국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은 5월 말 개원과 관련하여 우리도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사회에 하자고 생각해서 헌혈을 하자. 근데 헌혈차가 와서 하면 적격자가 수가 적고 보여주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달간 꾸준히 전국의 우리 당원들을 상대로 헌혈 운동을 하자 그래서 약 한 1,5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기정한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헌혈은 한 번 하면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헌혈하신 분들에게 또 감사 인사장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야 가을에 한 번 더 할 때 또 한 번 참여하게 저희들이 부탁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꾸준히 걱정을 하고 가을 경에는 한 2,000명 이상이 좀 당원들이 참여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또 힘든 부분을 해결하는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만은 한번 헌혈에 재미를 붙인 분들이 오늘 여기도 뭐 600회 하신 분도 와 계신다고 합니다만은 50회, 100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잘해서 지금은 순수히 자발적 헌혈에 의존하는데 이 제도적으로 헌혈을 조금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조금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마 홍석준 의원이 이 혈액관리법도 개정을 하고 이런 토론회를 마련한 것 같은데 잘 좀 해서 우리 사회가 습관적으로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노영균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적십자세 박경서 총재님인데 이제 회장님으로 바뀌셨구만요. 우리나라에 총재가 몇 번도 안 남아 계셨는데 이제 오셨으니까 같이 잘 논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권장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 적극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헌혈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이 감사하고 또 이 상찬하는 그런 제도들이 잘 도입돼서 피가 부족해서 걱정입니다 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기사에서 보지 않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홍석준 의원 또 적십자사 수고하셨고 또 토론에 참여하시고 관심 가지고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더더구나 더 감사할 것은 습관적으로 저는 법학을 해서 자꾸 상습적으로 가는 말이 나오는데 이 꾸준히 정기적으로 헌혈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박경서입니다. 오늘 얼마나 바쁘실 텐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총무님 그리고 우리 홍석준 의원님 오늘 제가 처음 뵙는데 저로 하여금 21대 국회에 처음 국회에 오도록 하는 우리 홍석준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 헌혈 문제 주호영 원내대표님은 제가 잘 압니다. 제가 20대 국회에서부터 쭉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어려운 지금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셨고 제가 이렇게 호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늘 제 머리에 입력하게 유성걸 의원님, 한무경 의원님, 구자근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은 제가 잘 또 알고 있고요. 양금희 의원님은 저하고 같이 지난 5년 동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성관이하고 같이 그때 당시에 여성유권자연맹 위원장이었는데 저하고 같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연숙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나이에 봉사를 하고 있는 게 520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적십자사입니다. 저는 지나간 근 3년 동안 피가 모자란다는 것은 생각을 하질 못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번에 걸쳐서 위기 상황에 도착을 해서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은 헌혈이 부족하면은 우리 병원들 전체가 수술 환자를 받질 못하고 중환자에 대해서 수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일이 터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사실 이 헌혈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현재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또 4.6일인데 정상이 되려면 5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피는 지금까지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도 이것을 대체 혈액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피 속에 생명체가 있는 겁니다. 이 생명체를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게 지금 실정입니다.
근데 사람은 조물주에게서 태어나 가지고 할 때에 15%의 피가 남아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혼혈을 하더라도 한 이틀 동안 식사를 잘 하시면 정상이 되게 또 우리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헌혈을 외국에서는 지금 전 세계 192개의 적십자사가 헌혈을 받아서 각국에서 피를 병원에 공급하고 있는 게 적십자사의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인도주의의 핵심은 헌혈이다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긴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한 가지 실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려갈까 그럽니다. 작년 9월 11일 제가 편지를 한 장 받았습니다. 박형서님, 저는 지난 20일 전에 세상을 떠난 36살 우리 6대 종손 독자 현범이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우리 현범이는 큰 회사에 다니면서 출장을 갔는데 오만 열대병에 걸려서 풍토병으로서 돌아오자마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저희 독자 36살 그 무술 예술이라고 해서 12단으로 해서 건강한 우리 아들을 잃고 열흘 동안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 처와 같이 울고 지냈습니다. 열흘 후 정신을 찾아서 개 유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속에서 적십자사 헌혈 금장이 나왔습니다. 금장은 형제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50회 이상을 했을 때 금장이 나온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손을 잡고 우리 애의 현범이를 데리고 아버지는 헌혈을 하고 나왔는데 너도 이 다음에 커서 건강하게 되면은 헌혈을 해라 하는 것을 36살까지 지켰다는 사실을 모르는 못난 아버지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장례식장에 헌혈이하고 비슷한 남녀 친구들이 1000명이 와서 사흘 동안을 우는 사실에 왜 울었는가 하는 것을 열흘 후에 현범이 유품을 정리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적십자사. 현범이는 잃었지만 현범이를 잃은 슬픔이 다시 태어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 적십자사 114주년 기념식에 부모님을 초대해서 600명 모인 앞에서 감사를 드린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십자사는 헌혈이라는 그런 큰 철학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국민하고 소통합니다. 아까 조영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적십자사는 지금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장기 계획은 OECD 국가 37개의 나라들은 유치원 때부터서 적십자사를 참관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요. 헌혈을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헌혈의 고귀함을 알리는 그 몇 자를 넣으려 그럽니다. 그것을 넣어서 헌혈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필요한 생명에게 다시 줘서 내 생명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이 모임이 우리 홍석준 의원님 큰 역사적인 사건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미래통합당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일을 제일 먼저 해주신 걸 잊지 않고 우리 520만 적십자사 전 식구가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